그래서 결국은 갑은 누구인가, 자는 무엇인가로 여러분 우리 첫 공부는 출발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갑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일반적으로 갑은 뭔가를 파악할 때는, 누군가를 파악할 때는, 절에 큰 스님들이 공부하러 오는 젊은 스님들이 스님, 큰 스님 배우러 왔습니다 하면 큰 스님들이 뭐라고 묻노? 어디서 왔는고 묻지. 그 대답은 집에서 왔다는 놈도 있을 끼고 저승에서 왔다는 사람도 있을 끼고 뭐 또 선문답으로 다른 말씀도 하겠지. 그리고 또 자네 어디로 갈 건가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어디서 왔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우리가 국내 사람 아니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는가의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으로 그 환경을 이해하겠지. 어디서 왔는가 물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대.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래 더워도 견딜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추운 데서 왔다 하면 또 다르겠지. 그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언제 갈 것인가를 알면 그 사람이 내하고 어떤 관계인가도 규정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갑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갈 것인가? 갑은 언제 오고 언제 가는가? 갑은 누구에게서 오고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게 갑의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리학을 30년, 40년 하고도 천간은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만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단순히 갑이, 혹자는 개 다음에 갑이니까 개의 끝자락에서 갑이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둠의 끝자락에서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억압되고 억눌린 마음 상태에서 왔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에서 온 거를 봅시다. 갑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억눌리고 찌들리고 그림자로 있던 개에서 온 갑이라면 누구에서 왔는가가 이해가 되지요. 언제 왔는가는 어둠이 끝나는 자리에서 출발했다 한다면 시간의 문제가 되겠지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밀폐되고 제한되고 드러나지 못한 공간에서 왔다면 공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확대하면 여기서부터는 프로의 이야기입니다. 돈 받고 상담한다고 프로가 있고 급수가. 갑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출발이 천간을 천간끼리 놓고 12운성으로 나누듯이 12운성으로 못 나눌까요? 우리는 12운성이든 지지에 있는 12신살이든 모든 게 음양에서 출발입니다.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음양에서 출발이고 우리가 또 명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왕상휴수사, 계절에 따라서의 나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 봄이 새롭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가을이 조금 돌아서서 봄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금기가 숨어져 있어지는 자연의 법칙. 그래서 조금 단계가 높은 단계에서는 갑은 경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봄은 가을에서 출발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동네 있지요?
그러나 하와이에 가도 짧게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습니다. 근데 달리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가을이 없는 지역에서 봄이 있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구 위에서 가을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 북극에는 없는데 어깨는 개뿔이 없어. 우리가 못 느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99%가 음이라면 1%라도 이 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런 음양의 균형이 깨어져서 지구 환경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물었던 갑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언제 오고 언제 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지하고 하지를 느껴보시면 온도의 차이로 못 느껴도 여러분 낮의 길이 밤의 길이로 보면 동지 하지는 100% 우리한테 와닿아요 안 닿아요? 한여름이 아무리 깊이 미월의 끝자락 신월까지 와도 하지만 딱 넘기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가 없는 동네에서는 동지가 없다. 동지가 없는 동네에서는 하지가 없다. 이 상대성 원리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못 섞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금이 태어날 때 간목이 없다면 경금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애초에. 아니 칼을 만들어냈고 이 지구가 계속 순환한다고 보면 칼을 만들어냈는데 그 칼이 쓰일 일이 없다면 말라고 칼이 나오겠노?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떤 글자의 이해하는 폭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텐션을 밀고 당기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갑이 그런 간바구만 있는 게 아니고 갑을 병정이란 또 다른 글자들하고 관계를 해요 안 해요? 천간에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이런 거를 만날 때 갑의 입장이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또 갑이 지지로는 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축도 만나고 갑자년이 축년도 만나고 인년도 만나고 묘도 만나고 다양한 글자들을 만나지요. 팔자 자체에서도 만나 대운 세운에서도 또 만나 사랑관계에서도 만나. 그래서 명리는 관계의 철학이다. 음과 양도 관계죠. 관계의 철학이다. 그래서 똑같은 팔자를 가지고도 누구와 어떻게 관계해 왔는가 아닌가로 운명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헛공부로 세월 보내지 마라. 이거는 A라는 명조가 있는데 이 명조는 불행하더라. 이걸 이어놨다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행하제 물어보면 여러분이 왕복으로 기대기 12대 맞고도 남는다. 충분히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어디서 있는가?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관찰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사주는 귀에 금는 귀걸이, 코에 금는 코걸이 아니죠. 사주를 보면서 질문자, 내담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해 왔을까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로 파악해야 됩니다. 목소리, 관상, 자세, 습관, 말투 똑같은 팔자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 가는데 늘 이러가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땅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평생 못 보죠. 기도는 하느님을 보면서 금 좀 더 다이아 좀 더 해가 하나님이 뭐 땅에다가 막 엄버지기 갖다 놨는데 만날 일이 있나? 땅을 안 보는데. 땅만 보고 댕기는 사람한테 또 땅만 보고 댕기는 사람이 하늘에 또 물어. 푸른 하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늘 땅만 보는데 하늘이 푸르면 볼 수 있나? 못 보지. 그래서 팔자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고 그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놓였을까를 유추해내는 우리는
추리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은 의학적으로도 똑같죠. 여러분 수영으로 34km, 100km를 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불행히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는 분이, 관절 부분으로 다 없는 분이 여성분인데 대해를 횡단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런 상태로는 수영을 못한다야.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난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어질 미래는 결정 나 있겠지요. 주식 안 하겠다는 사람과 하겠다는 사람은 또 운명이 달라지겠죠. 결혼도 하겠다 안 하겠다 다 달라.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운명에 접근해 나가는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자, 갑자를 한번 더 볼까요? 지지에서 같은 엄마의 기사와 작용이 왜 다른가? 그냥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특징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갑자류가 김인연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올까? 그 다음 갑자와 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앞서 물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자가 살아가면서, 갑자라는 일주가 살아가면서 자는 엄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엄마 주위에 신이라는 할매도 있을 수 있고 진이라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갑이 자를 만나서 형성된 나의 엄마라면 이 엄마는 자기 갑으로 볼 때의 할매, 자로 볼 때 엄마지요. 정신세계나 엄마, 언니, 남편을 자기 자리로 끌어들여서 갑하고 대응합니다. 움직이지 않죠. 나가지 않죠. 이런 관계를 만나도. 그러면 자, 기사는 어때요? 기사로 보면 기로 볼 때의 사도 엄마지요. 근데 엄마는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역마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유축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엄마라는 자리를 비우고 유축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일을 본다고. 잘하는 엄마는 이건 역시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엄마 남편 다 들었나? 나는 갑 밑에 있을 테니까 너가 다 들어와서 그게 좋은 일이든 싸우던 일이든 놀자 하기 때문에 갑으로 볼 때 잘하는 엄마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사의 기라는 입장에서 사의 엄마는 늘 마실을 자주 댕겨. 응? 그러면서 기사에 사는 마실은 댕기는 엄마지만 기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금이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사중경금이 있으니까 토가 뱉어내는 마음을 이해하지. 근데 갑자라는 엄마는 집을 지키면서 변화는 안 하지만 갑이라는 자식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는가? 미래에 풀어나갈 마음을 이해하나 못하지. 그래서 자인이 격각을 하지. 자는 갑목의 식상인 화를 어떻게 한다? 자묘형을 하지. 자인이 격각을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각 알고 형을 알면 많어. 이렇게 써먹을 때만이어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라는 엄마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랬어. 집을 자주 비우지만 그 일이 불편한 일이면 싸움도 나가서 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엄마가 싸웠는지 모르지. 근데 집에서 밥 좀 해주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볼일보러 나가기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어. 그러나 늘 지키고 있는 오히려 잘하는 엄마가 갑목의 표현을 이해 못할 때 사라는 엄마는 바깥으로 돌아다니지만 기토가 품어내는 경금의 마음을 오히려 씨앗을 뿌려주고 이해해준다. 그러니 좋고 나쁘고는 사람마다 다르다. 상황 따라 다르다. 이게 일주론의 핵심이다.
무엇이 어떻고 알을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그 말은 말라고 공부하노? 이런 사주가 어떤 때는 알을 놓고 어떤 때는 알을 못 놓고 그럼 뭐 어쩌고 손님이 왔는데 어떨 때는 알을 놓겠고 어떨 때는 알을 못 놓겠고 이래야 되겠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론을 바라보는 공부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겠다. 자, 지금 벌써 이제 이 정도 왔는데도 감이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하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똑같이 충을 만났습니다. 장호충을 만나면 자는 어쩝니까? 죽든가 살든가 그 자리에서 결판을 죽고 죽어도 자식 보는 앞에 나의 흔적을 남기고 그죠? 살아도 내 자리에 지키면서 화를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회충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가서 싸운다니까. 그러니 기토라는 자식은 사화인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 이것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갑자라는 일주가 아니어야 돼. 연도 되고 월도 되고 다. 갑자라는 기둥이 김이라는 글자를 대운에서 만났던 연운에서 만났던 세월에서 만났던 일로 만났던 어떤 변화가 있는가 봅시다. 천간에 있는 갑기는 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운 대로 그럼 합을 하면 다 좋은가? 이 문제도 아니죠. 갑이 길을 쫙 직진으로 가는데 기라는 친구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재물을 만나서 길 가다가 친구들 뺑뺑이 돌리가 번데기 던지가 몇 봉지 먹는데 길을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직진으로 팍 가야 되는데 예쁜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내하고 좀 놀다 갈래 하면 거기 또 빠져 시간을 뺏길 수도 있고 좋다 나쁘다는 아니다. 이건 역시 이럴 때 전체적으로 보면 자하고 미가 만나면 원진을 해버려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천간에서의 모습은 무탈하게 지나는 과정같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뭐 원진도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조절작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갑자가 기미를 만난 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를 보면 갑기합을 한다. 잠이 원진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나의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했지. 갑자가 어느 날 청년이 돼서 김이라는 때를 만나 좋은 배필이라고 생긴 여자친구를 엄마한테 소개시켰는데 여자는 나를 따르고 나도 싫지 않은데 엄마가 그 친구를 보고 서로가 밉대. 그 친구도 우리 엄마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서로가 이유 없이 원진 뜻한 바와 다른 글을 보인단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 보면 멀쩡한 친구 여자친구가 우리 아들의 돈 보고 오는 건 아닌가.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 엄마가 평생 나를 간섭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오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로 입장이 달라진다. 이거를 또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갑의 입장에서 아버지로 보면 어때요? 아버지와의 겉으로 주어진 상황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던질 수 있다고. 지금같이 올해 여자친구를 엄마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런 불편한 일이 생겨요. 케이스. 또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다가 외국 나가 있던 아버지가 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아버지하고 좋고 아버지도 저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이거 어찌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 물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데 우리 엄마는 그 돈이 너무 싫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뭐? 물어보면 된다는 거지. 제일 바보인 선생이 뭐고 길 가다가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지가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배고프지요 묻는 사람. 엄마 중에 제일 바보의 엄마가 뭐고 자식이 배고프다 안 하는데 밥 차려놓고 밥 안 먹는다고 지 짜는 엄마. 자식이 엄마 보고 차 안 태워줘도 된다는데
아침 먼저 엄마가 30분 먼저 나가서 차 시동 걸어놓고 아들 내가 태워줄게 하고 아들이 안 타고 가면 눈물을 질질 짜면서 우리 아들이 나를 거부한다는 엄마.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또 갑자와 을해를 봅시다. 같은 수생목인데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자는 갑을 생하는 관계에 있고 해는 을을 사하는 12원성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큰 착각이 있는 게 이렇게 주어진 현재 시점에서의 갑과 을 중에 엄마로부터의 큰 힘을 받는 것은 누구다? 을해란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지와 사지에 대한 구분을 잘못하는데 갑자는 갑하고 자의 관계에서의 엄마가 주는 영향은 멀리 본 씨앗을 뿌려준 겁니다. 을의 현재 스코어가 사지라면 그 엄마의 힘은 생지로부터 받는 힘보다는 3배, 4배 큽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속지 마라. 같은 지지의 인성을 깔고 있어도 다르고 지지의 입장에서 위에 식상을 깔고 있어도 그 입장이 다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갑자라는 글자가 갑자가 시에다가 임신이라는 글자를 썼어. 갑자 일에 임신 시에 태어났어. 이것만 가지고 첫 번째, 나의 엄마는 조모와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일반적으로 좋다기보다는 관계가 합의되어 있다. 신자 합의되어 있다. 갑의 입장에서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갑이야. 갑의 입장에서 자가 엄마죠. 자의 엄마는 금이죠. 신이죠. 신자 합의되어 있고 또 신에서 임수가 장생을 하니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엄마는 그 기운을 충분히 받아서 당당하게 서 있는 엄마지요. 자, 그래서 외할머니 우리 엄마 나의 관계에서는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관인상생이 되는 관계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봤을 때만 본다면 나는 그럼 좋아 나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부부의 자리에 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자리에 누가 와 있는 거야? 엄마가 와 있어. 관인상생으로서 나쁘진 않으나 살면서 그런 일부의 고통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시지에 엄마가 있으니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시지는 시간의 임수와 시지의 관이 있어. 그럼 이게 여자 남자는 또 다르겠지만 시는 인생에서 인생의 말년에 자식을 상징하는데 엄마 같은 자식이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갑목이 너무 수기로부터 갇혀있다 볼 수도 있고 이게 만약 우리가 예측하는 월지가 5월이면 4, 5, 2월이면 어쨌든 더운 절기에 태어났다면 임수의 혜택이 너무 좋겠지. 관인상생. 이제 이렇게 여러분 공부가 확대해 나가면 가히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 뒤에 3초 만에 사주 보는 입장이 된다. 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신미월이라는 게 생겼어. 그 자로 보니까 자미는 원진하죠. 자, 그러면 미는 나에게 아버지 맞습니까? 1차적으로 세월 속의 재물이 되고 세월 속의 나의 처가 됩니다. 그 나의 엄마는 아버지의 관계하고 원진하니 원만하기는 좀 힘들겠죠. 나의 처와도 힘들겠죠. 남자 기준으로 본다면. 여자 기준으로 또 본다면 달라집니다. 어쨌든 여자 기준으로 봐도 아버지는 같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미토하고의 관계가 어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 엄마하고 아버지가 불편하니 이미 내가 태어날 때
내 엄마하고 아버지가 불편한 관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엄마가 나를 낳은 10달의 세월이 만만찮았을 것이다. 감이 와요, 안 와요? 그죠? 감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연으로 보니 아이고 모년이야. 자, 팔자에 오미가 있는데 자수, 임수가 있다는 것은 더운 계절에 나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팔자라면 자식 놓으면서 시집가서 내가 갑이 자식 놓으면서 엄마하고 불편해져 안 불편해져? 불편해져. 그리고 엄마가 너무 밀착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바 어린 시절 나의 표현을 이해해 줬어 안 해줬어? 이해 못 해줬다. 이런 관계까지 확대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으로 볼 때는 오중의 기토가 제일 좋은 재물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신세계하고는 내부적으로 충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엄마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요가 표현이 필요가 없어. 왜? 뭐만 물어보면 돼? 뭐가 궁금하세요? 물어보면 다 되지요. 사주 안에서 그래서 답이 다 있는 거라. 자, 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성격. 자, 내 아버지는 여기서 갑이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는 천간에는 무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에서는 오중기토이거나 미토가 될 수 있다. 내 아버지는 무오라는 글자로 태어났으니 그 에너지가 폭발적인 성격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나온다. 향후 배우자와 모친의 관계.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원진이니까 여러분 구분되지요? 내가 여자라면 나의 남편은 신금이 되지요? 엄마하고는 합이 좋지요?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 신랑이 오히려 장모님 모시고 살자 할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 하여튼 막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나와 자식의 관계도 이해가 되지요. 남자일 경우에는 자식이 신금이고 천간의 신금, 지지의 신금. 여자의 경우에는 오중에 있고 미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의 그 규정 짓는 거로 살펴보면 되고. 결혼 스토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자인 경우에 결혼 스토리는 대부분 이런 경우 여러분한테 이제 그 뭐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야기가 편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여자인 경우에는 자식을 갖고 남편하고 결혼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이 들어오죠. 그것도 오화를 쓰니 그래서 자식을 갖고 시집갈 케이스가 많다. 남자인 경우에는 다르지요. 남자인 경우에는 그죠?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자, 이제 행운의 방법은 질문마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행할 수 있어. 더더욱이 만나는 육친이 남편을 누구로 만나는가, 또 아버지 똑같은 이 팔자지만 엄마의 사주가 어떤가 아버지의 사주가 어떤가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것을 오해 안 하는 방법은 배가 너무너무 부른데 꼼장어집, 돼지갈비집을 지나갈 때 내 고통,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지나가는 짜장면 통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는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저런 개연성을 가지고 어떤 관계로 왔나라고 이해한다면 사주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고 개운법 역시 고통받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자가 와서 너무 오를 때리는 상황이라면 자 옆에 뭐를 두면 돼? 미라는 놈이, 오미는 방압을 하지요. 미라는 놈의 힘을 좀 키워주면 돼. 그리고 축 같은 걸 던져 놓으면 돼. 자축 합의돼서 오한테 못 오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껏 소를 키워라든지, 소가죽 혁대를 차라든지, 소고기를 무라든지, 평소에 소새끼를 10번 애우고 자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축방량에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해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개운법은 상대방의 형편, 환경,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처해지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